수학 지도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를 제가 할 건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창의 수학 지도사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과정은 지금 대표님과 저랑 둘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수 창의사고력 수학 영통 본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요. 오전에는 학부모나 성인 대상의 교육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지도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팁과 그런 내용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연구소 소개, 우리가 할 교재 소개, 그리고 우리 과정 소개, 그리고 미래수에 대한 얘기 짧게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미래수학교육연구소 소개입니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든 수학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놨는데요. 아이들 수업부터 이렇게 지금 성인, 이런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이 다양하게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구소 소개를 교재 개발, 그다음에 컨텐츠, 학생 대상 교육, 성인 대상 교육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7년에 설립된 수학교육 전문 연구소고요. 다양한 수학교육 컨텐츠를 기반으로 유초등 대상의 사고력 수학 교재를 개발하고 있고, 창의수학 지도사, 초중수학 지도사, 중등수학 지도사 이런 강의 과정이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나오고 있는 활동수학 교재를 통해서 학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수교육원 가맹 사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교재는 잠시 후에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컨텐츠는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미래 프로젝트 수학은 쉽게 생각하시면 영재교육원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소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선발해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3시간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문제만 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몰입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다빈치 다리를 만든다거나 수학사 연대표를 만든다거나 이런 교과에서 좀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을, 수학에 좀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혹시 계시면 아이들 이렇게 선생님들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원을 하시다 보면 얘는 이런 수업까지 하면 좋겠다라고 좀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추천해주시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런 문의가 생겼어요. 더 어린 아이들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생긴 것이 퍼포먼스형 수학이고요. 7살 아이들 대상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월 1회 수업으로 토요일에 2시간 30분 동안 아이들이 몸으로 하는 수학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컨텐츠는 미래수 가맹하신 원장님들께 추후 교육을 통해서 각자의 교육원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 수업은 저희 연구소가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선생님들의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생겨난 컨텐츠이고요. 다양한 주제로 작년에는 월 1회에서 2회 정도 강의가 계속되었고, 올해는 조금 분기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횟수는 좀 줄었는데 계속 선생님들께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고요. 학생 대상 수업은 크게 학교, 기관, 교육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학교는 특기 적성, 창트 시간, 방과후, 모범 교실 등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중학교 자유학기제나 고등학교 수학 동아리에서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은 평생학습관, 청소년센터, 복지관, 또 문화센터, 최근에 문화센터에서도 강의 문의가 왔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강사님들 섭외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런 기관에서 다양하게 아이들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기관은 대그룹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수업이고요. 교육원은 학원, 교습소, 홈스쿨 등의 형태로 소그룹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수업은
자격과정, 학부모 교육, 교사 교육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격과정은 창의수학 지도사, 초등수학 지도사, 중등수학 지도사, 그리고 저희가 가벨수학 지도사 자격과정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학교나 기관에서 학부모 연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특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 교육은 이것도 역시 기관에서 교사 보수 교육에 그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출강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런 선생님들 성인 대상 수학 동아리에서도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소 소개를 제가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재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래수학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나오고 있는 초등창의 활동수학 교재입니다. 사고력 수학 전문 교재고요. 교재 구성과 수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초등교재와 유치부 아이들의 교재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초등교재는 A부터 F까지 6단계로 되어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A가 1학년, F가 6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재는 월 교재로 12권, 5, 6학년은 10권씩 되어 있고요. 7세 아이들 교재 키즈는 12권, 그리고 6세 아이들 쓰는 교재는 5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활동과 탐구 중심의 사고력 수학, 재미의 의미를 더하는 수학,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랑 수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 교재는 80분 기준으로 다차시 분량의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월 교재로 나눕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고요. 키즈 교재는 60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교사용 교재는 예를 들어서 A 권의 교사용이다 하면 A1부터 A3까지 이렇게 3권씩 합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따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그 카페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북을 올려놨는데요. 지금 혹시 이거 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핸드폰 켜서 카메라를 켜서 요 QR코드 찍어보시면 바로 그 사이트로 연결되거든요. 네. 영상 강의 보고 계신 분들도 이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프로그램북 페이지로 이동되고요.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 형태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가맹 선생님들은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맹이 아니신 분들도 혹시 이 프로그램북이 카탈로그 형태가 필요하시면 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수업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 주제 탐구, 활동과 체험 중심 수업, 교구의 활용, 깊이 있게 생각하기 이렇게 4가지의 단계로 설명을 드릴 거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고력의 목표를 두고 있다.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이 교재의 목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주제 탐구입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80분 동안 수업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교재가 도형으로만 되어 있고 수연산으로만 되어 있고 이렇게 나오는 브랜드 교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수연산만 하고 한 달 동안은 입체 도형만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좀 골고루 섞여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A단계랑 B단계는 교과랑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1, 2학년 아이들은 아직 4층연산을 모두 다 배우지 않은 단계이다 보니까 학교 교과 내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사고력 수업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랑 좀 관련이 되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아이들이 곱셈구구를 배울 쯤 우리 교재에서도 곱셈구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돼요. 단 이제 교과에서 할 수 없는 교과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A 단계에서도 마찬가지 입체 도형을 학교에서 배울 때쯤 입체 도형을 우리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구가 마련이 돼 있어서요. 어떤 책은 4차시 분량의 4가지 교구가 다 나갈 때가 있고요. 적어도 2개 이상의 교구가 한 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프로그램 목차에 교구 구성도 다 나와 있어요. 2학년 교재인데요. 빌, 도미노, 주사위, 쌓기나무, 칠교 이렇게 주제가 나눠져 있고요. 이제 교과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2학년 아이들이
그 2학년 올라가서 이제 2단원에서 쌓기나무, 칠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B1에서 그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되고요. C1은 3학년 교재입니다. 두 번째 활동과 체험 중심 수업이라고 했는데요. 아이들 수업 후기 같은 거를 이제 카페에서 보시면요. 아이들이 연필 잡고 뭔가 쓰고 있는 장면보다는 뭔가 막 움직이고 뭔가 만지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부러 그런 모습만 찍지 않더라도요. 정말 80분 내내 촬영을 해도 그런 모습이 훨씬 많은 게 이제 우리 교재의 특징이고 특히 저학년일수록 그렇죠. 어, 결국은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지면사고로 문제를 아이들이 푸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은 많이 활동을 하고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구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2단계나 F단계에 되면 교구가 하나도 없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왼쪽은 규칙 단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규칙 단원도 뭔가 이렇게 교구를 사용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소막 교구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주사위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 수업을 하는데 주사위 없이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네. 근데 우리가 기존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사고력 문제집을 보면 주사위에 대한 학습을 하지만 그냥 지면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수많은 주사위를 주고요. 그냥 마음껏 관찰하고 보게 하면 아이들 스스로 그 주사위의 특성을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식의 이제 도입으로 수업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과 체험 중심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중등과 연계가 되기도 해요.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이제 6학년 아이들 수업인데 부피와 들이 수업인데 오른쪽은 중학교 1학년 문제집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사실 중학교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뭔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6학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일단 굉장히 재밌어하죠. 네, 흥미있게 이런 중등 교과 내용도 선행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예습? 네,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교구의 활동인데요. 활동과 체험 중심 수업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교재는 이제 교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구를 사실 준비하는 연구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한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런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자는 취지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권마다 되게 다양한 교구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7세 아이들 수업이에요. 세 가지 다. 지오보드, 쌓기나무, 그다음에 저울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교구는 이제 아이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교구가 있고요. 어떤 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걸 좀 활용해야 되는 그런 수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적절히 선생님들이 준비가 필요할 때는 좀 구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울 같은 게 좀 그렇죠. 이제 퀴즈네어 수업 그리고 이것도 역시 방편성 수업이죠. 그룹으로 함께 아이들이 이제 무게를 재면서 측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미노 수업이고요. 가운데는 7세 아이들 수업이고 이제 칠판에 나와서 뭔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세 가지 사진이 다 아이들이 칠판에서 뭔가를 하고 있죠. 사실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나오려고 하게 돼요.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권장하는 바이고요. 가장 오른쪽 사진은 수학저울 사진이거든요. 제가 수학저울 수업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학저울은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대표님이 제작하신 수학저울이죠. 무게를 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울일까요? 네, 수학저울은 사실 그냥 모르고 봤을 때는 측정 영역을 활동하는 교구 같지만 굉장히 연산, 수연산에 가까운 그 영역이죠. 그 교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수학적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뭔가 이 무게를 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생각에 의한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수학적으로 이제 붙이는 수학적으로 만드셨고 아이들이 실제로 이거를 활동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교구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번째, 깊이 있게 생각하기.
이 수업은 3학년 아이들 C단계에 있는 대칭수 수업 모습인데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한 수업 중에 하나인데,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이 연산을 이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0분 가까이 걸릴 때도 있고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연산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데 정말 이 대칭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항상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안 믿기시죠? 그게 이제 뭔가 성취감인 것 같아요. 이 대칭수 이 페이지는 굉장히 여러 번, 한 24번 정도의 계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딱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답을 자기가 딱 찾아냈을 때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수업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호흡이 긴 문제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한 문제를 20분, 30분 매달려서 풀어본 경험이 사실은 흔치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사고력 수학에서 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몰입을 하면서 이런 깊이 있게 사고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4학년 아이들과 했던 쌓기나무 수열 수업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 지금 이제 5학년이 된 친구들이에요. 저랑 2학년 때부터 유래에서 오픈했을 때부터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보면 확실히 어느 순간 이 흐름이 정말 아이들이 그 사고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가 수업을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 뭔가 함께 연구하는 느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던져줬을 때 아이들끼리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그 문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 시간이 훨씬 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왜 제가 기억에 남냐면 수열 단원, 규칙성 단원 수업인데 제가 그 어떤 규칙성, 그 어떤 수열을 그냥 던졌거든요. 풀어보라고. 근데 그걸 이제 쌓기나무로 아이들이 이제 풀어간 거죠.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아이들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고력 수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력이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좀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기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시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사진은 입체 도형, 우리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입체 도형 찾기 이런 수업이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수업, 어떤 사실에 대해서 쓰는 수업 이런 것이 우리 교재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1, 2학년 아이들이 이게 될까요? 처음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1학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수업한 애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특이한 애들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다 제가 쓴 거고요. 쓴 거 쓰기는 아이들은 발표만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진 아이가 쓰고 있는 거는 저도 써보고 싶어요 해서 나왔던 사진인데 처음에는 말하게 하시면 돼요. 1학년 때는 아이들이 그냥 막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걸 칠판에 쓰는 거죠. 그런데 수업을 1년 이상 한 아이들은요, 쓰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2학년이어도 처음 시작한 2학년과 1학년부터 쭉 해온 2학년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아이들이랑 곱셈고고 수업을 할 때 그걸 굉장히 느끼는데, 곱셈고고표를 딱 던져주고, 자, 이 곱셈고고표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써볼래? 그랬을 때 1년 이상 수업한 아이들은 뭔가를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이런 서술 논술형이 강한 아이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고력을 그런 것 때문에 또 시키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그 생각을 정리하는 쪽의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던 규칙 만들기 수업이었는데 뭐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문제만 던져준 거예요. 마지막 여기 보면 물음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올 그림 모양이 뭘지 둘이서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답을 찾는 것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학년에서. 그런데 고학년에 가서는 답을 찾아야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학년 때 아이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학년 이상 고학년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서술하기 쪽으로 이제 방향이 가는 거예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많이 말했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고.
5학년, 4학년 뭐 이런 아이들 수업 모습과 이제 아이들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어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정리해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맞아. 수학 탐구 노트처럼. 그리고 수학 일기를 쓰게 한다거나, 이제 지금 미래수 본원은 수학 일기를 굉장히 좀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7세, 8세 때는 당연히 이렇게 못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림만 그려오기도 하고요. 한 줄만 써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쓰는 양이 많아지고 뭔가 그 생각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오늘 퀴즈 내어 수업했다. 재밌었다. 이렇게 쓴다면 나중에는 어떤 수업을 했고 내가 뭐가 재밌었고 이게 뭐가 신기했고 뭐 이런 내용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깊게 생각하기를 통해서 이런 단계로 아이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이 사고력이 있겠죠? 이렇게 저희 교재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자격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의 수학 지도사 자격 과정은 온오프라인 과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먼저 온라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초급, 중급, 심화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초급은 말하자면 1, 2학년 과정이에요. 중급은 3, 4학년, 심화는 5, 6학년이어서 활동수학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교재 지도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달 과정으로 지금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교재 한 권에 한 달, 그래서 한 과정당 2권의 교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과정별로 교육비는 6만 원이고 교재는 7천 원, 교본은 6천 원인데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필수는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영상 강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도저히 수요일 오전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영상 강의만 수강하셔야겠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정의 순서에 상관없이 수강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초급, 지금 이번에 이제 초급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 중급이 열리겠죠. 근데 내가 중급은 못 들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심화가 열렸을 때 또 듣고 싶다. 중급 생략하고 심화 듣는 거 괜찮습니다. 네. 과정 순서 상관없이 수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수강료 없이 실시간 강의와 유튜브 강의를 동시에 수강하게 되는 거고요. 수업에 빠지시면 유튜브 다시 보기로 출석을 하시면 되고 유튜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놓친 부분 복습 가능하겠죠. 그리고 1주차에 못 들어오셔도 2주차든 3주차부터 신청을 하셔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다시 보기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에 또는 수업이 뭐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그 수업이 이루어진 주의 주말에는 영상 강의가 업로드가 되고요. 시청 기간은 1개월, 1개월 동안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강의 자격 과정은 뭐냐면 실시간 강의 없이 영상 강의로만도 자격 과정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미래수학 카페 말고 홈페이지와 라이브 클래스 사이트에서 이제 상시 접수를 받고요. 이거는 교재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어서 실시간 강의는 딱 교재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는 A1 교재에 대해서 강의가 필요하다. 그럼 A1 선택하셔서 들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강의 신청하기 QR코드 찍으시면요. 바로 이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과정은요. 지역별로 지금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래수학교육연구소 소속 강사님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평생학습관, 복지관, 여성비전센터, 도서관, 행정주민센터 다양한 곳에서 강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구소로 직접 그 강사님 소개해달라고 의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선생님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강의에 대한 거는 카페에 수시로 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도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공지를 보시다가 우리 동네에서도 있네? 가서 들으시면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대면 강의와 이 빗대면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근처에서 강의가 열리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격 시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2급과 1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0시간 이상 수강 시 2급
응시 가능하고요. 40시간 이상 수강 시 1급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90분 수업인데요. 90분 수업을 2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차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시료는 5만 원이고요. 발급비 2만 원. 그리고 수강하시고 나는 자격증은 필요 없는데 네, 필수는 아닙니다. 자격 시험은 선택이고요. 시험에 대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픈북 형태예요. 우리 자격 시험은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교육을 듣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시험. 수학을 조금 못해도 우리 수업을 들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배운 내용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시험 이제 과정이 끝날 때쯤 이렇게 시험 공지를 해드릴 건데, 그럼 저 선생님 시험 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 메일로 시험지 보내드리고요. 일주일 안에 다시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5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5년 후에는 그러면 없어지나요? 네,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의 기준이 좀 있는데요. 5년 동안 아무 연구소와 교류도 없고, 뭐 아무 액션이 없으셨던 선생님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교육을 들으셨다거나, 뭔가 교재 구입에 대한 기록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고 계셨다거나, 뭐 이런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재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연구소에서 창의수학 지도사 말고도 초등수학 지도사, 중등수학 지도사 자격과정이 운영 중이고요. 이거는 지금 영상 강의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라이브 클래스 역시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2개월 동안 그 과정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 수강 후에 자격시험을 오픈북 형태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격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수에 대한 소개 짧게 할게요. 초등사고록수학 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수학교육연구소의 그 교육원 브랜드 이름이 미래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연구소 교육을 일정 기간 받으신 분들이 활동수업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공식 지정한 교육원이고요. 학원, 교습소, 홈스쿨, 방문 수업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요. 나는 방과 후를 하는데 감행을 해도 되나? 네,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이렇게 있고요. 개설 후에 이런 혜택들을 받으시게 되고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연구소로 문의를 주시면 감행에 대한 상담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와 달리 제가 좀 우리 연구소에서 좀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교육이고요. 저희는 가맹 사업으로 출발한 곳이 아니고 교육으로 출발한 연구소이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굉장히 탄탄한 곳이고요. 교육 말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맹을 하신 후에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가맹한 선생님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뭔가 SNS 홍보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난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을 아주 물심양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것도 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교육지도법 전문연구소 미래수학교육연구소라고 설명을 마칩니다. 자, 이렇게 연구소, 교재, 그리고 자격과정, 미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